안녕하세요. 피부가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 주제는 흉터는 왜 완치라는 표현을 안 쓸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흉터 치료 잘 된 사람은 정상이라고 하잖아요, 가끔. 그죠? 실제로 인터넷 전후 사진 같은 걸 보고 나서 환자들이 와, 그냥 정상은 됐네, 정상으로 됐는데 왜 저런 사진을 보고 완치라는 말을 안 쓸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실제로 흉터가 됐을 때 치료를 하면 어떤 정도까지 될 수 있을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두시면 흉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흉터 치료에 기대치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흉터는 왜 완치라는 표현을 안 쓸까? 우리가 시술 전후 사진을 보면 거의 정상에 가깝게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진 보면 완치라는 표현 써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본 적 없으세요? 실제 환자 입장에서는 완치됐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말할 때 완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흉터의 정의를 보면 흉터는 질병이 아니라 병변이에요. 피부 손상 후에 치유 과정에서 형성된 구조적 결과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즉 거기에 만들어지는 구조적 결과물은 정상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겉보기로는 똑같이 보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타나는가? 우선 외상염증 수술 같은 거 후에 정상 조직이 아닌 대체 결합 조직, 즉 이 대체 결합 조직이 정상 조직과는 조직학적으로 뭔가 다르다는 걸 나타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완치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예요. 조직학적으로 똑같으면 완치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띄워가지고 실제로 보면 정상적인 조직과 다르다는 거예요. 흉터 조직은 정상 피부와 조직학적으로 어떻게 다르냐? 콜라겐의 배열이 무작위로 안 되어 있고 평행다발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묶여져 있는 잘 정렬된 콜라겐 타입 1, 거기에 파이브 같은 게 살짝 섞여 있기도 하고, 그게 가장 적절한 표현은 갈대 묶음인데요. 갈대 묶음처럼 콜라겐 배열이 일정하게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거기에 있는 멜라닌 세포는 색깔을 못 만들어내요. 다발성으로 만들어진 그 흉터 콜라겐들에 대해서는 진피 하부에서 색을 만들려고 하는 신호가 잘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멜라닌 세포들은 색소를 거의 못 만들어내고, 다발로 콜라겐들이 막 묶여서 있게 되면 빛이 들어올 때 반사량이 많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유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흉터라는 게 확 티가 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피부에는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탄력 섬유가 콜라겐 사이사이에 이렇게 연결되는 망같이 스프링같이 막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행다발적으로 갈대 묶음같이 만들어진 이런 콜라겐들에는 탄력 섬유가 거의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엘라스틴 자체가 거의 포함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딱하고 탄성도 소실돼 있죠. 거기다가 깊은 곳까지 흉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모낭, 피지선, 땀샘도 거의 소실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이 흉터가 아닌가, 회복시킬 수 없는가를 볼 때 이 부분이 모낭이나 피지선이나 땀샘이 싹 사라져 있다. 치료가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조직 자체는 겉보기로는 실제로 많이 좋아지게 만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정상 조직에서 있는 피부 구조물들, 흉터 조직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소실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흉터 조직에는 이런 병리학적 구조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신경 분포도 불안정하게 재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흉터가 난 부분은 만지면 느낌이 좀 다르다, 뭔가 찌릿찌릿하다, 아니면 느낌도 없다, 이렇게 그런 신경학적인 반응이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흉터 조직의 특징들이에요. 근데 겉보기로 봤을 때는 정말 어떨 때는 정상 조직과 차이 안 나게 보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조직의 형태로 바꾸는 게 치료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 결론은 뭐냐? 정상 피부 구조의 완전한 재현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완치라는 개념은 병리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병리학적으로 말고 그냥 겉보기로는 완치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실제 조직을 띄워봤을 때는 어떻다? 정상 조직과 구조적으로 똑같아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흉터 치료의 본질은 뭐다? 흉터 치료는 제거,
그 흉터를 제거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그 흉터 부분을 리모델링 시켜서 콜라겐의 배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상 조직이 가장 가깝게 그 콜라겐 구조를 바꿔버리면 겉보기로 어떻게 돼요? 거의 흉터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흉터 치료의 목적은 조직을 리모델링 시켜서 정상 조직과 구별이 애매모호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지 그렇게 되느냐? 콜라겐 양과 밀도, 그리고 섬유의 방량, 콜라겐 섬유의 방량이 재배열돼서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게 나타나야지만 정상 조직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갈대묶음처럼 이렇게 정렬되게 일정하게 그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유광으로 나타나게 되고 뭔가 딱딱해지게 되고 정상 피부 같이 안 보이는 형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는 멜라닌 세포가 있어도 멜라닌을 정상으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MITF라는 거하고 타이로신 아아제가 그 패스웨이에서 온 신호가 들어와야지만 걔네들이 변화가 돼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밑에 콜라겐 다발에 문제가 생기면 진피에서 표피 쪽으로 색소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신호가 정상적으로 안 들어가게 돼서 이 색깔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반짝반짝거리고 유광으로 나타나는 거죠. 거기다가 콜라겐 다발 덩어리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빛의 반사를 많이 일으키겠죠. 그래서 색조 질감 한 몰 정도를 개선시켜서 정상 피부에 가깝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은 다 뭐다고요? 흉터를 완치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상 피부같이 최대한 비슷하게 보이게 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만 돼도 완치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흉터가 거의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완치됐다라고 표현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닥터송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병리학적으로는 완치됐다라는 표현을 쓰면 절대 안 된다. 왜? 조직학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마다 흉터 치료는 호전될 수는 있으나 정상 피부로 완전히 되돌리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 후에 만족도가 높다고, 그래서 환자가 이런 치료를 할 때 나 완치를 목표로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정상 조직과 거의 구별이 안 되는 상태로 바뀌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받아야지. 말만 살짝 다르지 똑같잖아. 조직학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도 겉보기로는 거의 구별이 안 되는 상태.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완치고, 그래서 닥터동 개인적으로도 치료하고 난 후에 이 정도면 거의 완치라고 말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조직학적으로는 정상 피부와 완전히 똑같아지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 전에 자기 자신을 좀 방어하려는 목적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흉터 치료할 때 완치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지금보다 많이 호전됩니다. 지금보다는 많이 바뀔 거예요. 스트레스가 거의 안 받는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말을 좀 돌려서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내용도 끝까지 시청을 해두셨으면 앞으로 흉터 치료를 할 때 우리가 갖는 기대치를 어느 정도 둬야 될지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내용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